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배임 등이죠. 뇌물 혐의도 있으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설계자 그리고 유동규 씨를 실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한마디로 측근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처장님은 법률가예요. 유동규 씨가 실무자를 했다고 그러고 본인이 설계자 그리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도 그러면은 배임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수사가 돼야 되겠죠? 하여간 가정적으로 물으시는 것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가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률가에게 여쭤보는 거죠. 자, 처장님,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어떤 이득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이 위임해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라든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사에게 이익을 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이게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잘 해석하고 있죠? 예, 구성 요건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그랬고 유동규 씨는 실무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다면 당연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 이재명 지사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판례를 좀 보시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캠프는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저기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유죄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요, 자치단체장이 다른 혐의 없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이라든지 단체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신정은 전 나주시장,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그 액수가 그러니까 9억 원가량 이 예산을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건식 전 김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 나왔는데요. 예산 16억 원 손해를 입힌 그런 혐의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재정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식 전 김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시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감을 준 회사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의원조차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 PPT 한 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장님, 시민단체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최근 검찰에 이첩했죠? 네.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인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검토하는데 2주나 걸렸습니까?
뭐 기초조사를 하는 데는 사건마다 다르게 걸리는데요. 이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고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고발인을 불러서 그거 외에 다른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주라는 시간이 걸린 것 고발인 조사했어요? 예,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고발인에게는 공수처는 시장 시절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 그것도 설명해 줬습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해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검토하는데 2주나 걸립니까? 고발인하고 일정 조정해서 실제로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지금 수사 단초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죠. 예, 뭐 검찰로부터 협조 받았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정영학 녹취록 공수처 가지고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 이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첩한 것은 관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이거는 팩트라기보다도요.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자, 곤란합니다. 수사 단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은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관련 수사가 곤혹스럽다는 건 아니겠어요? 특히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된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관할이 없는 사건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검찰로 이첩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다른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언론 보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이재명 선거법 소송 비용 대납 의혹, 그리고 초유의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사후수뢰 의혹,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사건이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더욱 객관성이라든지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여당 의원님들 질의가 참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자, 공수처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고 별도의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서 별도의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친정권의 피의자를 공수처장 관용차로 별도로 에스코트한 사건. 바로 그것 때문에 언론인들이 공수처 현관에서 진을 치고 누가 오는지를 기다리게 됐다고 하대요. 네. 그리고 공수처 현판식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공개 산하주가 있냐, 또는 과연 공수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수처 단계에서 최선의 각별한 유념을 하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